현주야, 오늘은 있잖아. 아빠가 상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야. 보통 재산을 관리할 때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사전 증여해주고 배당해주고 이렇게 한 것을 아빠가 다 보고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아빠가 걱정되는 게 아빠가 딱 상속이 되면은 아빠가 어디로 가 있어? 하늘나라. 그래, 하늘나라로 가 있잖아. 그때는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 너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아빠는 제일 걱정되는 거야. 상속이 딱 되면은 하늘나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때가 제일 걱정이 돼서 아빠는 항상 걱정이 있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 좋아. 상속이 돼버리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얼마나 나와? 재산으로 30억 정도 되면은 비과세 10억이 빠지거든.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럼 세율이 40%야. 그러면 총 8억?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8억 정도 나오는데 1.6억을 빼줘.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6.4억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휴. 이거를 재산을 주는 거지 세금을 내라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30억을 만약에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6.4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거네? 그렇지. 자, 세금이 만약에 이렇게 6억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나앉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돼서 아빠가 이렇게 오늘 교육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쉽지 않네. 그렇지. 같이 있을 때야 뭐 아빠가 다 케어하니까. 상속이 됐을 때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면은 세금이 즉시 나오거든. 그런데 세금 낼 돈은 대부분 없지. 6억이니까 어떻게 내겠지만 이게 그 이상으로 10억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평상시에 사전증여도 하고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줘서 세금 낼 돈도 마련하고 자생력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빠 사후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힘을 길러주는 거야. 현주도 동생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상속이 딱 됐어. 세금이 막 10억 이상 이렇게 나왔어.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뭐 부동산이라도 오피스텔이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팔아야 되잖아. 그치. 급하게 팔아야겠지. 그치. 급하게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동생은 또 뭐 팔기 싫어해. 그러면 서로 분쟁이 생기잖아. 싸우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뭐 남매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지만 나중에 서로 각자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혼자 뜻대로 안 되잖아. 배우자가 어렵지. 있으니까. 맞아. 그때 되면은 더 네 사람의 목소리가 생기니까 더 혼란이 생기기가 쉽지. 세금 때문에 싸우다가 보면은 재산도 못 지키고 가족도 못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지. 그치. 그것도 아빠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너무 슬프지. 그렇지. 아빠가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 때문에 니네들이 불화가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얼마나 아빠가 슬프겠어. 그래서 평상시 아빠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주고 싶은 거야. 재산도 주고 싶고 아빠의 이 마음도 주고 싶고 그래서 다 주고 아빠는 가볍게 떠나고 싶은 거지. 재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겨 우리나라에서. 자, 현주야, 그 아빠가 재산을 줬을 때 내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거든. 아빠가 살아생전에 줬을 때 내는 세금이 뭐지? 증여세. 그렇지. 그러면 아빠가 하늘 가고 마지막으로 줄 때 내는 세금. 상속세. 그렇지. 증여세는 사실 뭐 증여공제 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증여세, 비과세는 배우자 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때 비과세 해주는 거거든. 요렇게 해도 6억, 요렇게 해도
6억 똑같거든. 직계 존비속에 있어. 직계 존속은 위로, 직계 비속은 아래로. 이렇게 되거든. 직계라는 말이 좀 와닿아. 이 우리나라가 성씨 문화잖아. 그래서 직계는 성씨를 내려주는, 핏줄을 내려주는 문화라 성씨가 같으면은 직계야. 성씨가 같으면 무조건 직계잖아. 아빠도 이씨고 너도 이씨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직계가 되는 거야. 직계. 그래서 직계 중에서 위, 아빠 할아버지를 존속, 그 다음 밑에 아들 딸 이렇게 비속 이렇게 부르거든. 이 직계 성이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직계 존비속이라고 불러. 네, 요렇게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줄 수 있고 요렇게 줄 수 있는데 둘 다 5천이야. 5천만 원. 근데 이게 10년 전에 5천이라 이번에 이제 이게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경제 성장에 비춰서 5천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5천을 줘서 어디다 뭘 하겠어. 상속 같은 경우는 이게 자녀 공제가 증여 공제는 5천인데 상속 공제도 역시 5천이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무려 5억으로 이렇게 인상을 시키겠다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 증여는 어떻게 될지 아빠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증여가 올라가면은 증여를 많이 해줄 거야. 그래서 증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올라가기는 할 거야. 올라가기는 할 거야. 내 생각에는 최소 1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1억에서 2억 사이로 올라갈 것 같아. 이만큼은 이렇게 줘도 비과세, 반대로 이렇게 줘도 비과세. 부모님한테 드려도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치. 인척은 뭐야? 인척은 친인척에서 친척하고 인척인 차이 뭐야? 친가와 외가? 그렇지. 인척은 외가. 그렇지. 외가는 뭐지? 성씨가 다른. 그렇지. 금방 따라잡네. 인척은 말 그대로 피는 썩지는 않았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친한 거야. 그래서 인척. 인간적으로 친한 거야. 그래서 인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친한 척, 인척. 그렇지. 직계는 그냥 혈맹이지. 그냥 피를 나눈 그런 혈맹. 조상이지, 조상. 이제 인척 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렇지. 1,000만 원까지 이제 인척 간에는 1,000만 원. 주로 인척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위, 며느리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도 1,000만 원, 요렇게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상속세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야. 유산세.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 아빠가 주지 못하고 생전에 너한테 주지 못하고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 남겨진 재산을 썸을 해야 되는 거야. 다 합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유산에 대해서는 아빠 차량도 있고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제 숨겨놓은 예적금도 있고 있었어? 예적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 이런 게 다 합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썸을 하기 때문에 세율은 항상 50%라고 보면 돼. 세율은 그래서 항상 50%인 거야. 그럼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 그렇지. 무조건 절반이고 빼주는 것은 4.6억밖에 안 빼줘요. 이 정도밖에 안 빼줘. 세율이 50%가 되면은 공제해주는 거는 4.6억 요것만 딱 빼주는 거지. 가령 재산이 100억이라면은 여기서 부채가 가령 20억이 있다면은 순 재산은 80억이거든. 이걸로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50%가 되면은 40억이 되는 거지. 40억 빼기 4.6억 요거는 항상 빼줘. 그러면 세금이 35.4억이 되는 거지.
이 세금을 마지막으로 현주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돈이 없어. 이 세금을 뭐 현행세법상은 11분의 1로 할부로 낼 수는 있어. 1년에 한 번씩. 처음에 한 번 딱 내고 신고 기간 6개월 안에 한 번 내고 나머지 10번은 10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낼 수가 있거든. 1년에 거의 3억 초반대로 10년 동안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지. 거기다 이자 3.5%를 붙여서 아빠 이후에 현주가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재산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같이 받아서 아빠의 땀과 추억과 역사가 담긴 이 재산을 현주가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재산을 주더라도 재산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맡긴다고 생각해. 그 너는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이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너가 큰딸이니까 총대를 매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볼게. 그래. 그래서 재산도 주지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아빠가 주고 싶어서 에너지를 담아서 너한테 주려고 매번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래서 알았어. 아빠는 약간 좀 겉바 속촉, 바깥은 좀 까칠하고 잔소리 많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 범위가 좀 넓다고 보면 돼. 알겠어. 보통 한 가정의 아빠는 그 울타리 역할을 하거든.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물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 그냥 울타리만 잘 쳐놓고 잘 지키면은 집에 세부적인 내용 살림은 엄마가 하는 거라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어린 양들이 잘 뛰어놀고 있나, 다리는 다치지 않았나, 항상 걱정이 많지. 그리고 아빠가 떠났을 때 이 울타리를 현주가 이어받아서 잘 지키기를 바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 전문직이라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빠 걱정은 그냥 재산을 너가 잘 관리해 줬으면 하는 거지. 그뿐이야.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경영이나 마찬가지거든.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경영이나 마찬가지야. 이 관리를 잘 하려면은 첫 번째로 세금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 그치? 자본주의의 핵심은 캐피탈이거든. 캐피탈. 돈이거든. 자본은 돈. 돈은 곧 뭐야? 경제잖아, 경제.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 경제를 알아야 돼, 시장 경제. 돈의 흐름이야, 흐름. 좀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큰 테마에 대해서 현주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사이트는 꿰뚫어 보는 힘이야. 그냥 피상적으로 겉만 봐서는 본질을 볼 수가 없거든.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공이 깊어져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개입이 되거든. 이 모든 평생의 세금 중에서 굵직굵직한 거는 주로 부동산하고 관련이 돼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현주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부동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뭔 세금을 내지? 취득세. 그렇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요. 종합부동산세. 그럼 팔 때는 뭘 내?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 양도가 이제 돈을 받고 팔았다 해서 양도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가족 간에 이렇게 증여나 상속으로 넘기기도 하거든. 살아생전에 주게 되면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속 때 유산으로 남겨서 넘겨줄 때는 상속세로 내는 거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살아생전에 받으나 돌아가시면서 받으나 사망할 때 받으나 결국 받는 거잖아. 그치. 내야 될 게 그럼 엄청 많은 거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증여세나 상속세는 개념이 비슷한 거야.
받았는데 근데 왜 또 내야 되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막중하고 또 그 세금 중에서도 마지막에 몰빵으로 내는 상속세는 한꺼번에 내니까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거를 좀 항상 교육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상속세가 한 번에 받는 세금인데 그거를 내가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는 없나?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연부연납 제도라고 해서 11회 아까 11회. 말했던 그렇지. 11회에 걸쳐서 한 번은 6개월 안에 바로 내는 거고 나머지 10번은 10년간 내는 거지. 이게 가능은 한데 그치만 세금 자체가 워낙 크니까 크니까. 한꺼번에 몰빵으로 내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항상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사전 증여로 증여를 계속 해주고 마지막에 낼 세금이 몰빵이 되지 않게 최소한 절반만 마지막으로 넘겨줄 수 있게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생전의 반 정도는 주려고 하는 거야. 오, 그게 가능하구나. 이 재산의 사이즈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역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줄여서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동산을 현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부동산으로 바꿔서 그러면 재산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주식으로 해서 조금은 부담을 줄여서 주식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야. 현주가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주려고 하는 게 아빠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동산 현물출자 가족법인 설립. 방법이 그걸 되게 많네 그래도. 많지. 그런데 다행히 이제 현물출자가 아직까지는 과세 유예 연기를 해주는 제도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받고 있지.